오늘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리버풀한테 아쉬웠던 거는 저는 2대1 상황에서 리버풀이 너무 급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리버풀이 앞서고 있으면 오히려 급한 팀은 크리스탈 팰리스인데 2대1로 이기고 있을 때 좀 공 좀 점유하면서 뒤에서 좀 돌리면서 시간을 좀 태우는 그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리버풀이 급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앞쪽으로 뭐 한 번에 롱패스를 시도하는 빈도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리버풀이 물론 한 골 더 넣으면 좋겠죠. 근데 2대1로 계속 유지해도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리버풀이 너무 쉽게 볼을 계속 주면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공격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풀의 후반전 운영이 좀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반전 운영이 아쉬운 데에는 저는 3선에서 누군가가 조율해주는 선수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커티스 존스, 소보슬라이, 뭐 프리시즌이든 지난 시즌이든 삼성 가끔씩 보긴 했지만 어쨌든 간 전문인 느낌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좀 경기 전체를 컨트롤하면서 이 공이 앞으로 나가야 될 타이밍인지 옆으로 나가야 될 타이밍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주면서 템포 조절을 좀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은 리버풀에 이제 흐라벤베르가 이런 중요한 경기에 다 있으니까 컨트롤이 됐었는데, 오늘 경기는 그 흐라벤베르의 컨트롤 같은 부분, 템포 조절 같은 부분, 그런 것들이 역체감이 좀 됐었다라는 느낌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그런 식으로 후반을 좀 운영했으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심리적으로 더 급해져서 자신들이 슈팅할 때든지 뭐 공격할 때 더 부정확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거기서 자꾸 소유권 내준 게 좀 아쉬웠고요. 어쨌든 근데 리버풀이 시즌 중에 이런 상황을 저는 많이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흐라벤베르가 모든 경기 다 풀타임으로 뛸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리버풀이 앞서고 있을 때 운영하는 시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이제 리버풀의 서브 멤버들도 이런 운영하는 것들을 좀 길러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슬롯 감독이 소보슬라이를 계속해서 3선으로 쓸 생각이 있다면, 소보슬라이는 저는 어떤 실질적인 그 플레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조금 바꾸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보슬라이가 아직도 조금 더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전에 소보슬라이 전환 패스가 몇 개 괜찮은 게 들어갔거든요. 사이드 쪽으로. 그리고 이제 프림퐁이 득점하는 그 과정에서도 소보슬라이 전환 패스 큰 걸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소보슬라이한테 아쉬웠던 건 쉬운 패스를 조금 잘 못하는 느낌? 그러니까 저는 2선과 3선 미드필더의 그 패스의 비중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2선의 미드필더는 뭐 쉬운 패스는 조금 비중이 적더라도 조금 더 크리티컬한 패스, 창의적인 패스 뭐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다면, 3선 미드필더는 쉬운 패스 기본적으로 반복하면서 그 와중에 한 번씩 뻥뻥 때려주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적으로 기본 패스의 비중이 더 많은 거죠, 3선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소보슬라이의 그 습관 같은 걸 보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해야 될 패스를 뒤쪽에서 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갑자기 타이밍 뺏기 위해서 발 바깥으로 툭 미는 거 있잖아요. 상대 수비 사이로. 그런 패스는 페널티 박스에서는 해도 뭐 리스크가 좀 적겠지만 우리 진영 근처에서 그 패스하다 뺏기면은 거기서는 큰 리스크가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소보슬라이는 조금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래도 신체 능력이나 체력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가 아닌 데서 뛰었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에키티케 얘기하고 싶어요. 에키티케 오늘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첫 골은 리버풀이 이래서 에키티케를 산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어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에키티케가 공 없을 때 사이드 쪽 공간으로 빠지면서 공 받고 다시 비르츠 준 다음에 비르츠한테 안쪽에서 공을 또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왼발로 약간 발바닥으로 밟듯이 만지는 그 퍼스트 터치가 좋았고, 그 다음에 슈팅도 너무 깔끔했죠. 그래서 에키티케는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 해준다고 하면은 리버풀에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에키티케 득점이
그러니까 에키티케 프랑크푸르트 시절에 토트넘전에서 선취골 넣을 때 이렇게 비슷하게 넣었거든요.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에키티케 이 첫 번째 득점은 잘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비르츠는 사실 에키티케랑 좀 잘 맞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다른 선수들이랑은 아직 호흡이 조금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비르츠가 에키티케한테 줄 때는 에키티케는 바로바로 리턴하거든요. 뭐 뒷발로 돌리든 자세가 이상하든 돌리는데 다른 선수들은 비르츠랑 같은 생각을 조금 안 하는 듯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르츠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줄 패스를 또 하나 꺾어서 창의적으로 주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에 대한 호흡을 맞춰 나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만약에 비르츠의 이런 아이디어를 리버풀 선수들이 같이 훈련을 통해서 따라간다고 하면, 그 생각의 속도를 같이 따라간다고 하면 되게 무서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근데 사실 비르츠가 에키티케한테 후반전에 좋은 거 하나 주기도 했고, 저는 그냥 비르츠 쉽게 찬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비르츠 공 자체는 쉽게 차고,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건 저는 비르츠를 되게 멸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밀면은 종이처럼 밀릴 줄 알았는데 은근 그래도 피지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또 버텨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걸 느꼈고, 뭐 비르츠 오늘 경기 당연히 캐리를 한 건 아니지만 비르츠 못했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좀 가혹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히려 아쉬웠던 건 사실 살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라는 제가 봤을 때는 몸이 좀 많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라가 잘할 때는 이거보다 뭐 한 3kg 정도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몸의 민첩성이 더 빠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통통통 치다가 슈팅각 만드는 거 되게 빠르거든요, 살라가. 근데 오늘은 그 통통통 치는 속도가 조금 느렸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 센터백들도 대응하기 좀 쉬웠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살라는 승부차기 놓친 것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몸이 좀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 중간에 저는 휴즈도 그렇게 빠른 선수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팰리스의 윌 휴즈가 살라가 치는 그 방향 딱 잡고 어깨에 넣어서 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아, 오늘 살라 컨디션 별로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고, 이제 전반전을 좀 얘기해 보자면, 전반전은 살라한테 공 자체가 많이 안 간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비르츠, 에키티케 이런 선수들이 좀 왼쪽 지향적인 움직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리버풀에서 지시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전 팀에서 있을 때부터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 보면 저는 그냥 몸에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르츠도 기본적으로 공 받을 때 왼쪽에서 받는 일이 많고, 또 에키티케도 공 가지고 있다가 왼쪽으로 빠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리버풀이 전반전에 공 돌리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이 왼쪽에서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비르츠가 살라 쪽으로 바로 주기엔 또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라가 전반에는 공격을 할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후반에는 그나마 살라 쪽으로 공이 갔을 때가 있는데 거기서는 원래 살라답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리버풀이 프림퐁 득점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과정 되게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살라가 가운데 쪽에 있다가 안쪽으로 뛰면서 제일 바깥에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를 안으로 끌어당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사이드에 빠져있는 프림퐁이 혼자 프리하게 놓인 상황, 거기다가 전환만 놔주면 되는데 거기서 전환 삑살이 나서 안 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또 소보슬라이가 전환이 괜찮았어. 그 다음에 이제 소보슬라이가 전환하고 프림퐁이 이제 크로슛을 한 거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어쨌든 리버풀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비 상황에서는 조금 컨트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풋백 앞을 보호하는 그런 수비형 미드필더가 조금 아쉬웠다. 뭐 굳이 결과론으로 따지자면 저는 이제 교체는 결과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수가 들어가서 활약을 하면 좋은 교체인 거고, 뭐 나중에 그 팀이 졌으면 나쁜 교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양상에서는 엔도를 조금 더 빨리 넣어가지고 뭐 잠글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리버풀도
리버풀도 리버풀인데 크리스탈 팰리스도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크리스탈 팰리스가 FA컵 우승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팀이 웸블리에서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가 리버풀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크리스탈 팰리스 오늘의 선발 라인업 베스트 11은 영입생 없이 간 거잖아요. 24, 25 있었던 선수들 그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플랜 A 잡혀 있고 조직력 잡혀 있고 선수들 간의 합이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쫀쫀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개개인 능력들이 다 괜찮아요. 선수들이 에제 빅클럽에서 러브골 많이 봤죠. 마테타 괜찮죠. 그리고 뭐 수비 라인의 라크루아라든지 게히 이런 선수들도 괜찮은 평가 받고 있고, 딘 앤더슨은 뭐 킥은 좀 아쉬울지 몰라도 세이브 능력은 뭐 지난 FA컵에서도 또 보여줬고, 그리고 오늘 이제 케르케즈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또 공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케르케즈가 올라갔을 때 거기서는 이제 볼을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케르케즈가 올라간 순간에 볼을 잃어버리면서 오른쪽에 있는 공간이 팰리스 쪽으로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서 무뇨주 쪽으로 나갔던 전환만 되게 많잖아요. 게다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풀백 높이를 비교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가 오른쪽 사이드백 높이가 제일 높아요. 평균 높이가. 그래서 이 무뇨즈라는 선수를 거의 윙어처럼 쓰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프림퐁을 레버쿠젠에서 거의 오른쪽 윙어처럼 썼다. 그런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는 무뇨즈를 오른쪽 윙어처럼 많이 쓰더라고요. 지난 FA컵 결승 보더라도. 그랬는데 이제 그런 무뇨즈의 공격성을 더 돋보이게 해준 게 뭔가 그런 것들이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리버풀이 오늘 경기에서 졌다라는 사실보다는 이걸 발판 삼아서 피드백할 부분들은 하고 그러고 시즌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경기 진 건 진 거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리버풀이 수비적인 밸런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 그러니까 케르케즈를 얼마만큼 올릴 건지, 뭐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슬롯이 조정해 줄 수 있겠죠. 내지는 뭐 후라벤베르가 있을 때는 위치를 어떻게 잡을 건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또 리버풀이 여러 가지 체크할 것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잘 살리는 팀은 예방주사가 되는 거고, 이제 이걸 그냥 방치하면은 결국에는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기회 삼아서 계속 단점들을 고쳐 나가야겠죠. 뭐 제가 슬롯의 생각을 잘 모르겠지만 학포를 끝까지 남겼던 이유도 승부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은구모어 같은 선수 들어가면은 또 다른 방향으로 활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쪽에서 흔들어 버리면 무뇨즈가 적극적으로 오버래핑 할 수가 없잖아요. 은구모어라는 존재가 있으면 무뇨즈가 항상 백업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교체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 학포 대신에 은구모아를 넣어보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있긴 하지만, 학포가 또 승부차기를 넣었으니까 그래서 남겨놨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이제 흐라벤베르가 없으면서 이 역체감이 되는 부분이 저는 무엇보다도 이 템포 조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흐라벤베르가 보면은 이 3선에서 패스 나가는 게 별로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다 보니까 또다시 리턴 받고 거기서 주고받는 상황에서 리버풀이 또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어쨌든 후방에서 공 돌리는 게 안정이 돼야 앞쪽으로도 볼 배급이 원활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흐라벤베르가 전방 압박도 기가 막히게 대응하는 자원이잖아요. 뭐 자기한테 붙었을 때 공 흘리면서 한 번에 싹 돌면서 거기서 리버풀이 한 번에 카운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흐라벤베르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이 너무 많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 역체감이 좀 됐던 그런 느낌이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 경기 보면서 더 느꼈던 점이 리버풀의 흐라벤베르와 완전히 똑같이 대체할 수 있는 유형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두 번째 시즌이니까 생각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흐라벤베르가 없는 게임에서는 다른 유형의 삼선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슬롯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엔도는 사실 플랜 A는 되기 힘들어요. 흐라벤베르였으면 돌았을 장면에
엔도는 사실 리턴 패스를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엔도는 약간 자물쇠 느낌으로 사용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플랜 A에 집어넣기에는 조금 어려운 유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흐라벤베르가 엔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육각형 스타일이라고 봐야겠죠. 오늘 뭐 제가 크리스탈 팰리스 라커룸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는 준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딘 앤더슨 모자에다가 그 종이에다 적어서 줬잖아요. 엘리엇인지 누구 페널티킥 어디로 찰 거라고 하고 결국 그게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부차기도 그렇게 준비했을 정도면 경기 내에서도 저는 준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판에는 솔직히 그런 감독들의 준비성, 코칭 스태프들이 얼마나 이 게임을 몰입해서 준비하느냐 이런 거 되게 차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술도 중요하겠지만 전략이죠. 뭐 너는 오늘 누굴 마킹해? 너는 오늘 어떻게 해서 내려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준비를 좀 잘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삭이 온다고 하면 리버풀 스쿼드의 전투력은 무조건 증가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르네 슬롯이 또 하나의 숙제가 생기는 거지. 슬롯과 에키티케를 어떻게 공존시킬 건지, 뭐 둘 중에 한 명이 나오면 한 명은 쉴 건지, 뭐 투톱을 쓸 건지, 살라랑은 어떻게 맞출 건지, 이거를 지금 이제 시즌 거의 시작하는 타이밍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지는 이적 시장이 8월 말, 뭐 9월 1일까지인가 열려 있으니까 뒤늦게 영입이 된다고 했을 때는 또 시즌 시작하고 나서 이삭에 대한 거를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축구에 100%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데려왔는데 당연히 데려온 거는 전투력의 상승은 맞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뭐 충분히 어떤 상황이든 펼쳐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리버풀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버풀 만약에 부상이 없는 세계선이고 베스트 11끼리만 38경기 치른다. 그러면 리버풀이 우승할 확률 매우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베스트 11은 너무 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리버풀에게 경기가 엄청 많은 타이밍도 분명히 찾아올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절대 주전으로만 게임 못 돌리잖아요. 그럼 서브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받쳐줘야 되는 건데 사실 리버풀이 다른 우승 후보들에 비해서 조금 약한 게 있다면 저는 뎁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뭐 수비 쪽 뎁스, 사이드백도 저는 엄청 넉넉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버풀 보드진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어디를 보강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체크를 해놨을 텐데 한번 봐야죠. 이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 그런 숙제들을 다 완료를 해놓는지.